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확률과 통계 단원 구성부터 봅시다. 1단원 뭐죠? 경우의 수입니다. 2단원 확률입니다. 3단원 통계. 좋아요. 이게 좀 확률과 통계가 난이도 구성이 이상해. 되게 웃긴 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고요. 진짜 초고난도로 가면 확률이 좀 더 어렵기도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얘가 어려워. 그리고 얘가 개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야 고3 때. 그럼 산모 시험 범위가 뭐야? 제일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쉬워져. 그래서 고모가 되면 전범위거든. 그 다음 수능. 그래서 고모와 수능이 산모보다 더 쉬운 약간 이런 좀 이상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자, 미리 얘기할게요. 통계에서 틀리면 우리 한판 붙는 거야.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정말로 통계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넌 나랑 많이 붙어야 돼. 많이 붙어야 되고요. 아무튼.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산수밖에 없어. 거의 한 유형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 다 산수 문제라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운데 경우의 수는 1단원이 1 여러 가지 수냐 2단원이 중복조합 3단원이 비양정리.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뭐가 제일 어렵게? 얘가 제일 어려워. 이 중복조합 올해는 30번으로 나왔고 보통 뭐 28, 29, 30 중에서 하나 통계, 하나 확률, 하나 중복조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중복조합에서 이제 내가 카테고리를 분류해 갖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거든. 거기에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주제가 이번 30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다음 어쨌든 두 번째 확률은 1단원 확률이고요. 2단원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 다음 틀로 좀 나눠보는 거야. 3단원은 독립과 동속 그리고 독립시행 이 정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계는 1단원이 이산확률 변수 2단원이 연속확률 변수 3단원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그냥 맘먹고 각 잡고 진도를 나가면은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갈 수 있어요. 중복조합 제외하고는. 근데 그렇게 나가면 너네가 또 숙제가 많아갖고 허구적대고 있을 테니까 적당하게 밸런스 맞춰갖고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건데 어쨌든 확률과 통계를 하려면은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있죠.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도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1 경우의 수에 있는 내용들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교재 1번도 보면은 합의법칙과 보배법칙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한 개가 있어. 주사위는 보통 눈이 1, 2, 3, 4, 5, 6이죠. 그리고 동전은 앞면,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앞면을 H라고 쓸 거고 뒷면을 T라고 쓸 거예요. 의미는 헤드, 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내가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 6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 2개를 뭐 하면 되겠다? 진짜? 하나를 골라서 던진다 이랬잖아. 그지?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개? 8개. 이렇게 나오겠죠. 딱 봐도 이게 무슨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합의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동전과 주사위를 모두 다 던질 거야. 같이 던지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동전이 앞면인데 주사위가 1이다. 동전이 앞면인데 주사위 2가 2이다. 부터 주사위가 몇이다까지? 6이다까지. 그런데 동전이 뒷면인데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몇 개? 12개. 이걸 일일이 셀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 6 곱하기 2, 1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곱의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 더해야 되고 어떨 때 곱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자, 어떨 때 더하냐? 내가 지금 얘나 얘 중 하나를 골라 던졌지. 그럼 얘를 고른다는 선택을 한 순간 얘는 절대로 던질 수가 없어요. 얘를 던진다고 선택을 한 순간 얘를 던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를 던지는 행위와 얘를 던지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한다? 더한다. 근데 얘는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던졌죠. 자, 또 내가 이 동시에라는 표현을 했다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라는 게 주사위, 동전, 하나, 둘, 짜! 이게 동시에가 아니죠? 그치? 동시에라는 거는 그냥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가 모두 다 한 사건 내에 일어난 거를 동시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일어난다면 곱하면 되고 하나밖에 일어날 수 없다면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핵심이죠. 그래서 내가 시너지에 있는 문제를 풀 때에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있지. 여기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보면은 해설을 그래도 좀 꼼꼼하게 써놨거든. 그래서 단순한 계산이어도 무슨 법칙에 의해 계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순열이랑 조합은 차이가 있죠. 얘와 얘 가장 큰 차이는 뭐를 고려한다 안 한다로 나뉘어. 순서를 고려한다와 하지 않는다로 나뉩니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기 A, B, C, D이라는 5명의 사람이 있어. 이 5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고른다 몇 명? 5명.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고른다? 4명, 3명, 2명, 1명이지. 근데 잘 봐. 지금 내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5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5명을 나열한다라는 사건에는 여기에 들어간다와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가 모두 다 일어나야 사건이 종료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아니야. 동시에죠. 이걸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뿅! 이것만 동시에가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벤트가 일어난다면 동시에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적용해줘야 돼요? 곱의 법칙을 적용해줘야 되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겠네. 얘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썼죠? 오팩토리얼이라고 썼죠. 그래서 n명을 왜? 아니 뭐라 했는데 뭐라고 했지? 아니야.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왜 또? P네요. P? 아니야. 이것도 P에 포함됩니다. 그래. 이것도 P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순열은 보통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조합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잖아.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얘나 n명의 사람 또는 물건 중 몇 개를 뽑을 거야? R개를 뽑을 거야.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뽑기만 하는 것과 뽑아서 뭐 하는 거? 나열하는 거. 나누는 건 뭐야? 나열하는 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열하면 뭐인 거? P인 거. 나열하지 않으면 그냥 뽑기만 하면 C인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8명 있잖아.
8명 중에서 카메라 감독 후보 2명을 내가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명은 어때요? 사실 누가 먼저 뽑히냐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후보 1, 후보 2 이렇게 둘 다 후보가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어떤 경우인 거야? 조합의 경우인 거죠. 근데 내가 해야 될 프린트 작업을 100만큼 해주는 사람 1 그리고 10만큼 해주는 사람 2가 있다고 치면 이건 순서가 좀 달라. 의미가 있겠죠. 그지? 그럴 때에는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NPR부터 해볼까요? 얘는 당연히 알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리가 몇 개 세팅되어 있어? 알게 세팅되어 있죠.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 몇? 엠마이 쭉 이렇게 되겠지. 이게 몇 개 나열되겠다. 혹시 말고 알게 나열되겠다. 그지? 알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자리가 알게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n, n-1, n-2 주연아 생각하고 대답해. 동시에 아니야. 그래, 시원이는 뭐 올바르게 대답했네. 동시에 아니야. 자, 봐봐. 여기에도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사람이 들어가야 사건이 종료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가 맞죠. 그럼 무슨 법칙을 적용하겠어? 고배 법칙을 적용하겠죠. 자, 이게 몇 개 와야 된다고? 알게 와야 된다고. 우리 제가 예전부터 언급해줬던 숫자 세기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 얘지. 여기서부터 연속한 여기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럼 얘를 몇으로 만들면 돼? 1로 만들면 되지. 그럼 몇 빼고 몇 더하면 돼요? n 빼고 r 더하면 되지. 여기 n 빼고 r 더하면 몇 대? r 되네요. 그지? 그러니까 알게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나열하면.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n 팩토리얼을 요거 직전 팩토리얼로 나누면 싹 약분되면서 여기까지 남는 거 아니야?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가 뭐야? n-r이니까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이걸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NPR은 n명 중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지? 그러면 NPN은 뭘까요? 말로 풀면 n명 중 몇 명을 뽑아? n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n명 중 n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다 뽑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다 뽑은 다음 일렬로 나열하면 당연히 뭐겠어? n 팩토리얼이 맞지.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npn은 여기 아래 n을 넣으면은 이것처럼 보이죠? 이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뭐여야 자연스러워? 이게 n팩이어야 자연스럽지. 그러려면 0팩토리얼을 몇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겠다. 1이라고 약속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0팩토리얼은 앞으로 1이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반면에 NCR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3명을 뽑았는데 A, B, C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순열의 입장에서는 A, B, C, A, C, B, B, C, A, B, A, C 좀 거꾸로 썼네. 대충 넘어가. C, A, B, C, B, A 이게 순열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어떤 경우야?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경우지. 근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 P, 3과 10, C, 3을 비교하면 이 세 놈이 뒤섞이는 게 몇 개 취급된다? 한 개 취급되죠. 세 놈이 뒤섞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팩토리얼이지. 그러니까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눈 게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일반화해 봅시다. NCR은 n명 중 r명을 뽑아 일단 일렬로 뭐해? 나열해. 그런데 그 중에 r명이 뒤섞이는 경우를 몇 개 취급하면 되니까 하나 취급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짠! 대입할 수 있겠네요? 대입하면 관계식이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조합 공식. 그리고 우리가 조합에서 알아둬야 되는 성질 1 NCR이랑 NC5랑 같다. N-R이랑 같다. 이건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10명 중에 내가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청소 안 하는 사람 7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NCI가 해당하지 않는 NC, N마를 뽑는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건 이항 정리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자,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1부터 10까지의 사람 중에서 청소당번 3명을 뽑을 건데 이게 주연이야. 그래서 주연이가 청소당번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2명 뽑으면 되지. 9C죠. 주연이가 안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9C 3이죠. 2개 뭐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를 일반화해 방식에 봅니다. 100명 중 1명을 뽑을 건데 주인공 1명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포함되었다면 이만큼 뽑으면 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만큼을 뽑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이 조합에서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 자, 여기까지는 고일 내용이죠.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분할 분배 같은 것들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 정도 큰 틀을 잡고 고일 내용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순열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순열 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원순열, 2번 중복순열, 3번 뭐라고? 또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요. 이 중복순열에서 원순열 같은 경우는 너네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때도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통수 잘 치는 분들이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냐? 9페이지를 봅시다. 10페이지. 내 거에서 1 더 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거 편집하면서 한 페이지를 날려버려갖고. 네.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한다면 플러스 1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10페이지를 봅시다. 자, 원순열을 볼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요새 이제 흑백 유리사가 핫하잖아. 그래서 이 4개의 DC를 여기다가 열심히 흑백 유리사 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플레이팅을 딱 했어. 근데 얘는 보면은 1, 2, 3, 4의 순서로 섞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명당이네. 되죠? 그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순열의 핵심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똑같은 것 취급한다 라는 게 원순열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어. 내가 이제 플레이팅을 해서 심사위원한테 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성재 심사위원이 자, 다시 플레이팅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다 음식을 뺀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여기 딱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 안성재 심사위원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 봐보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똑같잖아.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지? 이건 어때요? 똑같죠? 이것도 어때요? 똑같지? 자, 내가 저런 형태랑 같은 규칙으로 나열해보면 자, 이 4개는 다 어떤 경우야? 똑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것은 내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가 겹치겠다?
4개가 겹치겠다. 그러니까 4를 나눠서 몇 개 취급하면 되겠다. 한 개 취급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반화해 볼까? n개를 원형에다 나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자로 나열할 때는 몇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이죠. 앞으로는 일자로 나열한다를 직순열이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근데 얘는 원순열이지. 그럼 뭘 나누면 돼? n을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n-1 팩토리얼이 나온다. 이렇게 요약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이 n의 의미가 겹치는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모양이 다소 바뀌면 겹치는 경우의 수도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든 이 정사각형 탁자를 한번 보자고. 정사각형 탁자에 이렇게 지금 8개의 자리가 있잖아. 1부터 8까지를 나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1, 2, 3, 4, 5, 6, 7, 8 하고 1, 2, 3, 4, 5, 6, 7, 8은 어때 보여?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여요. 진짜 다른가? 진짜 다르지. 다르다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까? 왜 달라? 돌려고 겹치지 않아. 돌려서 겹치지 않아.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좀 이렇게 한 150kg 정도 되시는 분이 식사를 딱 하고 계세요. 1번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 근데 이쪽으로 딱 쫓겨났어. 근데 여기에 170kg이신 분이 계신 거야. 그럼 밥 먹는데 어때졌어? 불편해졌지? 여기서는 안 불편했죠. 옆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얘랑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근데 여기가 1이면 어때요? 여기가 1인 거는 여기가 1인 거랑 똑같지 않을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가 1인 것과 여기가 1인 것과 또 여기가 1인 것과 여기가 1인 것은 어때? 같은 경우로 간주되겠죠. 똑같은 경우로 간주되는 게 몇 개야? 네. 4개네요. 그러면 나열하는 8팩토리얼에서 몇을 나누면 된다? 4를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해되실까요? 결국은 분모에 있는 수 있지. 분모의 수는 뭐다 이거?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눈 것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한 편 보이죠? 13페이지. 아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12는 왜 나온 거야? 13은 왜 나온 거야? 자, 근데 원순열을, 자,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원순열을 이렇게 정직하게 풀어서는 굉장히 좀 기출 문제들을 해석하기에 너무 고대. 그래서 요 두 번째 방법. 이런 순서로 원순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까? 여기에 그 유명한 중식 요리사 누구 있냐? 아, 그래, 이연복 셰프님이 운영하는 저 중국집에 내가 딱 갔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자석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자석이 들어. 자석이 그래, 테이블이 돌아가는 거야. 그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 테이블 자석이 돌아가면 이거 놀이공원이지, 그지? 테이블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자석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 이름을 쓸까요? 기원, 주연, 나연, 페이, 시온. 자,
자기가 왜 나오는 거야? 왜? 읽지도 않는데 진짜. 여기. 왜 밑에다 쓰세요? 옆에다 쓰셔야죠. 왜? 밑에 쓰고 싶어서 밑에 쓴 건데 뭐 문제 될 거 있어? 자, 이렇게 5명이서 밥을 먹으러 왔어.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도시에 도착하기로 한 거야. 도시에. 아씨. 미안하다. 여기다 써야겠다. 대대적 사과. 네. 여기다 쉽지 않네. 이렇게 했어요. 자, 5명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도착을 해버렸네. 내가 여기를 딱 보고서 어디에 앉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바보예요. 왜? 어차피 돌아가잖아. 어디 앉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지. 그렇다고 우리 채영이가 자면 안 되고. 채영아 일로 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디 앉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누가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내가 여기 딱 왔을 때 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이럴 수 있어? 5가지. 야 5가지라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 아니야? 5개가 다른 거 취급당한 건데 한 개, 한 개. 한 가지겠죠. 한 가지. 아니 근데 얘 똑같은 말 했는데. 그러니까 안 들었으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제 기원이가 여기 딱 앉았어요. 네, 기원이가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게 우리 졸린 친구들을 위해서 잠 깨라고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나도 그래 좀. 근데 이제 좀 3인칭 좀. 약간 졸린 친구들 저 말투 좀 그렇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잠을 깨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런 채영이는 딱히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무튼 내가 앉았어요. 그러고 이제 이 4시에 도착했나? 왜 4시 도착했다고. 자 여기 앉으려고 합니다. 이건 어때 보여요? 여기 앉는 건? 중요해 보이죠? 근데 주연, 나연, 시온, 태이나 주연, 나연, 시온, 태이나 이게 같아 달라? 아까처럼 이렇게 한 칸씩 비튼 거잖아. 근데 그 모든 상황이 같은 상황에 한 개도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명이라도 착석을 하는 그 순간 얘는 무슨 순열이 아니라는 거야. 원순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5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고정하는 경우의 수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가 모두 일어나면 사건이 종료되잖아. 무슨 법칙을 적용하는데? 고유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개를 곱해주면 고정함으로써 얘가 더 이상 뭐가 아니게 되니까 원순열이 아니게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곱하면 끝나는 거야. 4팩토리얼 곱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원순열을 고정한 후에 나머지를 나열해서 했을 때 풀이를 진행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예제 4번을 한번 보세요. 그 영상 올라가면 누군가 또 우리 페이한테 보낼 것 같은데 몇 분 몇 초 봐봐 그러면서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아니 너무 졸려해서 잠 깨라고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이상한 의도를 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공간이 몇 개 있어요? 이상한데. 9개가 있어요. 여기 9개의 색깔을 내가 여기에 하나씩 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이제 그 미술 입시를 위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작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 자 색깔 9개를 잘 색칠해 갖고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 첫 붓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1번 색깔을 잘 칠해야겠다 이렇게 1번 붓을 딱 들었어. 그리고 색칠을 딱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색칠 할 때 고민되는 곳이 몇 군데야? 이게 9군데라고? 이게 9군데면 안 되지.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색칠을 하려고 그랬다? 근데 실수로 이렇게 붓을 여기에 색칠을 한 거야.
아 망했다 올해는 틀렸어 재수야 이러면 난 뭐예요? 난 바보 아니야?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돌리면 똑같은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첫 붓을 떴을 때 색칠 고민되는 군데는 몇 군데? 세 군데죠 세 군데 여기냐? 여기냐는 똑같은 거지 여기냐 똑같은 거지 여기도 똑같은 거지 자 고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그럼 어딘가 색칠이 된 그 순간 뭐가 깨졌다 원순열이 깨졌다 그럼 나머지 나열하는 건 고민하지 말고 8팩토리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나열하는 경우죠 훨씬 더 깔끔합니다 바깥, 중간, 안쪽에 뭐가 들어갈지를 3개씩으로 분할한 후에 색칠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한 방법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시너지를 좀 봅시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원순열 따로, 중복순열 따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야. 숙제는 숙제는 원순열? 아니 연준열만은 아니고 당연히 아니 왜? 아. 그제 근데 다 사기는 샀지? 사람들이 잔뜩 기대. 그지 사고 안 가지고 온 거지?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자 부모와 자녀 3명으로 이루어진 부모 라제이비 자녀 스몰 ABC 5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 사이에 자녀 몇 명이 앉는다? 1명이 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은 A, B 사이에 어떤 자녀가 들어갈지를 고른다 3가지 그러면은 이렇게 한 묶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렇게 3개의 묶음이 있겠네 그지? 이 3개의 묶음을 여기에다가 뭘로 일단 나열해야 돼? 원순열로 나열해야겠죠 그럼 3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2팩토리얼이죠 맞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A가 있는 건 똑같은데 A, B가 어때?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몇을 곱한다? 1을 곱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두 번째 방법 잘 익히려고 왜? 얘와 얘 3개를 원순열로 나열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애초에 몇 자리가 있는데 5자리가 있죠 A랑 B랑 몇 칸 떨어져 있어야 돼?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럼 A부터 고정해 봅시다 A 고정 몇 가지? 한 가지 자 A가 고정됐네요 B는 몇 가지? 네. 2가지 그럼 이제 섞어도 A, B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어? 자녀가 있지 이제 원순열은 아니지 몇 팩토리야? 3팩토리야 괜찮나요? 네. 자 11번 봅시다 자 A, B를 포함한 5명이 여기에 지금 앉겠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A, B가 있고 스몰 A, B, C라고 하자 나머지를 근데 5명이랬지 그러면 1명은 없네요 뭐 그냥 투명인간이라고 할까? 투명인간까지 이렇게 앉을게 6명을 앉히려고 하는데 A와 B가 뭐하도록?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첫 번째로 떠오르는 방법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뺀다 근데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체할까요? 그지? 그러면 그냥 몇 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면 돼? 5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죠 근데 A, B의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근데 육각형의 5덩어리를 나열한다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약간 뭔가 어색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A 고정한다 몇 가지? 한 가지. B 배치한다 몇 가지? 두 가지. 나머지 섞는다. 4패. B는 여기 또는 여기니까 두 가지. 오케이. 고정하는 방법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많아요. 자, 13번 봅시다. 13번. 잠깐만 일시 정지 좀 해주세요. 자, 보면은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요. 자, 원형타자에 둘러앉을 때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A, B, C, 1, 2가 있어. 1열로 나열할 때 1과 2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에서 1, 2가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이렇게 구하거나, 근데 그렇게 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B, C, D 1, 2, 3이야. 그럼 1, 2, 3 중 2명이 이웃하거나 3명이 이웃하거나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일단 나머지를 다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의 공간에 누구를 껴넣는다? 1, 2, 3을 껴넣는다. 그러면 이 껴넣을 때 선택해야 되는 그 경우에서의 방법은 뭐예요? P3 수녀를 골라줘야 되지. 그지? 자, 똑같습니다. 자, B1, B2, B3가 뭐 하고 싶대? 떨어져. 그지?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러면 누구부터 배치할까요? A1, 2, 3, 4부터 배치할 건데 이건 무슨 순열로 배치해야 돼? 원순열로 배치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죠. 그럼 A1, A2, A3, A4가 이런 구성으로 배치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이 4자리 중 몇 자리를 뽑아? 3자리를 뽑아 순서가 중요하게 섞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 넷, 여자 넷이 돌려앉으려고 하는데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럼 패턴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결국 이렇게 앉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 위치에 남자가 들어가거나 여자가 들어가거나 몇 가지? 2가지겠죠? 그럼 2 곱하기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제 X 위치에 누가 들어간다 쳐? 그래? 여자가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X 위치에 여자 4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팩을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지? 왜? 1, 2, 3, 4와 1, 2, 3, 4는 갖다 달라. 1, 2, 3, 4는 뭐랑 같아? 얘랑 같이. 그지? 그래서 4팩을 2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헷갈려. 여자 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너부터 고정하자. 어차피 X자리에 고정할 거예요. 몇 가지? 2가지. 그 후에 나머지 석자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도 똑같은 게 없이 나오죠. 오케이? 자, 여자가 앉은 그 순간 남자는 내 자리가 전부 다 어떤 자리? 다른 자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는 거군요.
자, 30번 봅시다. 아 저거 돌아가고 있지? 네. 아, 오케이. 자, 8개의 색을 여기에다 배치하고 싶어요. 바로 그냥 깔끔하게 눈으로 풀어볼까? 이거 넷넷 안박 나누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고정하고 나열하는 게 좋겠죠? 네. 고정하자 몇 가지? 맞아. 2가지. 나머지 나열하자 몇 가지? 7팩토리얼. 끝이죠. 자, 참고로 이런 의심이 조금 들 수는 있거든. 자, 1번을 고정하는 거랑 2번을 고정하는 거랑 3번을 고정하는 거랑 8번을 고정하는 거랑 다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1번을 고정한 다음 막 색칠해 8번이 여기서 색칠됐어. 이 경우랑 8번을 여기 고정하고 섞어갖고 1번을 여기 배치된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를 고정하느냐는 그 경우의 수에 카운팅하면 안 됩니다. 다 중복되기 때문에 누구를 고정하든지 간에 나머지를 고정하는 경우와 다 겹쳐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고정하는 애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를 고정한다, 나머지를 나열한다. 이런 순서로 가주시면 됩니다. 안돼 일러야 돼. 이게 더 작아진 것 같지 재현이? 자, 우리 37번 볼까요?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이 정육면체를 6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일반적으로 몇 팩토리얼 이렇게 섞기에는 겹치는 게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 이 정육면체는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돌아가잖아. 네. 그치? 걔 겹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정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이거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데. 자, 1번 색부터 고정할까요? 지연아 몇 가지? 자, 너가 미술 작품을 만들 거야. 1번 붓을 딱 들었어. 한 가지. 오, 훌륭합니다. 배구했어. 훌륭해. 자, 이 위쪽에 1번이 색칠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가 좋아 보여? 왠지. 1의 반대편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1의 반대편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는 단 하나도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몇 곱하기로 가면 돼? 5 곱하기로 가면 되겠죠. 하나도 겹치지 않으니까 5개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카운팅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바닥면에 2가 배치되었어. 옆구리 해봤더니 무슨 순열이야? 원순. 원순열이네요. 그럼 몇 팩토리얼 하면 될까요? 자, 얘는 원순열이잖아.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주사위의 규칙 아나요? 주사위는 어떻게 된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뒤가. 마주보는 합이 몇이다?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사위의 종류는 몇 종류게? 무수히 많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색칠을 6개를 아무 규칙 없이 해도 무수히 많진 않을 텐데. 그지? 아, 물론 재질이 다르면 진짜. 다른 주사위긴 한데 진짜 숫자 내가- 구성을 말하는 거야, 내 아. 말은. 그지? 잘 생각해봐. 하나밖에. 내가 1번 고정하는 거 몇 개? 한 개지. 그럼 반대편엔 반드시 누가 와요? 6이 와야 돼. 이렇게가 저절로 삭제가 되죠. 네. 맞나요? 여기까지도 선택지가 한 가지지 계속. 네. 자, 2번 색칠하는 거 몇 개게? 네. 잘 생각해. 2개. 한 개. 한 개. 어디 색칠해도 이렇게 돌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2번 색칠하는 거 한 개예요. 어려워. 그럼 2번의 건너편에도 누가 반드시 와야 돼? 5. 5가. 이것도 몇 개야? 한 개죠. 네. 여기서 이쪽 면이 아, 3이냐 4냐는 같아요, 달라요? 아, 달라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사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이것도 원순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지. 그래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시면서 사는 거야. 아니요. 어떻게 뭐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도 안 돼. 1시간을 나갔어. 그러니까 이거 3, 4도 왜 다르냐면 여기 만약에 3이 있잖아. 그럼 내가 3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2가 있고 왼쪽에 5가 있지. 근데 반대편에 3이 있잖아. 그러면 3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1, 6이 위아래면 이번엔 5가 오른쪽, 2가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는 다른 주사위가 맞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바로 중복순열로 갑시다. 저는 아니었어요. 끝이라기에는 아니야. 그 설마 숙제를 38문제 하려고 한 거였어? 나 20분 아니라 50분. 그러면은 진도가 너네 중간고사 볼쯤 끝나겠다. 그렇지? 그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슬로우. 자, 중복순열. 여기서 생각하는 힘쓰지. 아 잠깐. 나 정말 생각. 그 지성아, 빨간 거 한번 눌렀다가 네. 그럼 계속